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다. 과거. 예전에는 동네 어귀마다 구멍가게가 들어서 있던 모습은 기성세대에게 매우 친숙한 풍경이다.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러한저러한 소식이나 소문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중심지였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이 그 자리에 들어서서 구멍가게 1, 슈퍼마켓 2, 규모와 가격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슈퍼마켓마저 대형 할인점 3, 밀려나고 있다. 슈퍼마켓은 더 슈퍼하지가 않다. 아예 미니 슈퍼라는 이 말 자체는 뭐예요? 욕설이지. 기묘한 합성어가 일찌감치 등장하지 않았던가. 구멍가게에 슈퍼마켓이 몰락하고 대형 할인점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구멍가게는 사귐과 소문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정가로 사면 한 포에 1,500원짜리야. 또 뭔데요? 1,500원 그거 있습니다. 구멍가게의 기능은 링티. 아, 피곤해 하나 줄까? 물건을 판매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볼게요.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점에 위협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었는데 4번 24시 편의점입니다. 1927년, 와 100년 됐네. 1989년 한국에 첫 손을 보인 편의점은 그동안 규모가 급격하게 신장하여 2006년 편의점의 수는 10,000개를 돌파하고 전체 매출액은 4조 6천억, 매년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편의점은 엄청 신장했어요.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뭘까? 지가 물어보면 우리 같이 궁금해 달란 얘기죠. 옆에 설명하려는 대상에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어디 정도야 할까? 대충 요 정도 쓱 해놓고 구체적 수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뭐예요? 놀라운 성장의 비결. 요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표지의 역할을 하는 거지. 표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 경쟁력은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때문입니다.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밤 8시에서 자정까지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8시에서 자정까지 주로 뭐 사가? 야식 같은 거 사가겠지. 볼펜이랑 봉투 사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치, 맥주 사가지. 편의점 성장은 도시인의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도시인들은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요. 집에 와서도 밤늦게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죠. 유튜브로 바꿔야지. 기가 막혀. 어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다음 영상으로 그렇게 잘 추천을 해줘.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편의점의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인의 생활 변화 양식, 생활의 변화, 편의점의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김밥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근거. 우리는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른쪽 정리된 거를 보니까 8시에서 12시 도시인의 생활 양식에 맞춘 편의시간, 심야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선호합니다. 누가? 현대 도시인들이. 네. 자료의 출처가 확실한데요?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
제가 찾아봤는데 담배랑 술이 제일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이거 매출표 이런 거잘 찾아봤는데 어, 담배랑 술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삼각김. 근데 아직도 담배가 많이 팔리나? 담배가 거의 압도적 40%가 매출에? 네. 어마어마하네. 엄청 옛날에 쓰는 거 아니야? 담배가 진짜 많아요. 그 매출 얘기하는 거 많이 나왔어요. 아, 매출 얘기 많이 나와요. 아니 근데 그 수량이랑 매출의 연관성.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담배가 제일 비싸거든요. 매출액도 제일 크고 많이 나가는 담배가 비싸니까 매출의 당연히 되게 높겠지. 그 담배를 사러 와서 가는 걸 많이 사요. 담배가 매출의 40%면 그건 편의점이 아니라 그냥 담배 가게지. 근데 원래 편의점에 담배 파는 게 제일 큰. 담배는 너무 큰 있는데. 그만큼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다고? 아니, 엄청 비싸서 그런가? 편의점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다. 매장의 넓이는 25평밖에 되지 않지만 진열된 물건은 1200에서 2000여 종에 이릅니다. 크기에 비해서 진열된 물건의 종류 수가 많다 얘기죠. 옆에 오른쪽 소형이다. 편의점의 기능 물건을 판매한다. 근데 이렇게 할까요? 다양한 품목의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치, 보통 물건 사러 가죠. 물건뿐만이 아니라 공공요금 수납, 택배, 휴대전화 충전, 팩스, 꽃배달 주문, 공연 입장권, 예매 발권, DVD 대여, 보험 상품 판매, 우편 대행, 디지털 사진 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는 컵라면을 먹을 수 있게 탁자와 끓는 물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의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요즘 이제 라면 먹을 수 있나? 편의점에서? 뭐? 이렇듯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당장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 백화점, 대형 할인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잘 개척해 온 겁니다. 옆에 체크. 편의점의 기능, 물건을 판매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성장 비결, 다양한 재화 서비스로 필요를 즉시 충족시켜 줍니다. 필요한 거 가면 이게 있을까 싶은 것들도 웬만하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편지 봉투 같은 것도 그래. 딱풀도 팔던데? 양말도 있어. 티셔츠도 있고. 양말 티셔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바닷가 휴양지 해수욕장 근처에 가면 튜브, 슬리퍼, 계곡, 에어컨 판다고? 이마트 있어요. 계어 어디야? 진짜 에어컨 아니면 에어컨 짜? 진짜. 진짜 에어컨 쩐다. 큰 창고가 없는 편의점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또 물어봐. 재고를 오탄데 이거?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자료의 근거에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하는 편의점마다 볼펜 몇 자루, 라면 몇 자루 하는 식의 완전히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 그래서 2차 잘 따라가면은 누구야? 피카츄빵 살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전국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서 유통하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무슨 말이야? 싸고 많이 거래하는 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지. 각 동네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세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세세하고도 신속하게 규명해주는 유연화 전략이 맞물린 시스템이다. 기존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 할인점, 홈쇼핑과 겨룰 수 없는 경쟁력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경쟁력의 원천 뭐예요? 판매 통합 관리. 맞춤형으로 공급해 줍니다.
자세한 거. 자세하게. 경쟁력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 정리된 거 보면 편의점의 물품 관리 방법 어떻게 중앙에서 본사에서 관리하죠? 물품 관리 방법 재화와 서비스를 갖출 수 있었던 이유 뭐 기타 등등. 결국엔 요 단락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유연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 제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지. 유형화 전략은 경쟁력의 원천은 아닌가? 유연화 전략도 경쟁력의 한 축이 되지. 유연하게.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있는 게 그거지. 월마트나 코스트코지. 많이 갖다 놓는 거지. 창고용. 편의점의 또 한 가지 차별성은 매장의 디자인에도 있습니다. 이제 매장의 디자인. 다 이유가 있대요. 천장을 잘 보라. 형광등이 빼곡하게 걸려있고 대낮에도 환하게 켜져 있어서 어느 공간보다 밝아. 밤이 되면 그 밝음은 화려함으로도 느껴집니다. 편의점에 들어설 때 다소 신선하고 활기찬 시공간을 경험합니다. 빛의 밝기를 높이면 소비 욕구가 자극이 된대. 돈을 더 잘 쓴대. 고전적인 수법으로 백화점의 진열장에는 그 극치를 이루지만 그렇지. 백화점 가가지고 보면은 1층 화장품 코너 가면은 어때? 이 안에 불 들어온다고. 명품 매장 가면은 선반마다 조명 달려 있다고. 그런 거 있지. 줄 서서까지 그렇게 사야 돼? 무슨 샤넬백 막 이런 거? 근데 한번 사면 2개가 넘었어요. 2배? 왜? 20. 됐어. 안 할래. 백화점의 진열장, 편의점은 그러한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 끌어들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품을 그냥 편의점 비닐봉투 사듯이 그렇게 사갖고 다녀. 많이 벌어서. 물건을 진열하는데도 물건이 어떤 각도로 반사되어야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구매 욕구를 일으킬지 면밀하게 계산하여 조명과 선반의 위치를 규격화해 놓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지. 매장 디자인, 조명을 밝게 합니다. 조명과 선반의 위치를 규격화해 놓고 있습니다.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을 빛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성들도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 들어갈 수가 있고 낯선 손님들이 옆에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안전하다고 느껴. 뭐 때문에? 불빛 덕분에.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더욱 안심됩니다. 안심돼요. 뭐 때문에? 불빛 덕분에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더욱 안심됩니다. 페놉티콘에서는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자제시키고 스스로를 규제하는데 여기에서는 밝음으로 인해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안심할 수가 있다. 물론 편의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강자는 아니지.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된 볼록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생각하지. 편의점 주인이, 편의점 알바가 내가 물건을 훔치는 거를 바라보려고, 물건을 훔치는지 아닌지 감시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위험하면 구해줄 수 있겠지? 안심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지. 당신들이 누구한테 살해 위협을 받았어. 협박장을 받았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집에 있을 거야? 친구. 하고 어디 돌아다니려면 전 도망갔어요. 사람 많은 데로 가야지. 중학교 때 칼 들고서 죽인 거는 제가 저랑 싸웠는데 제가 좀 많이 맞은 다음에 칼을 들어가고 그건 좀 무거웠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오는 거야? 지금 전화 갔어요. 남친이. 아니 근데 걔가 진짜 개또라이 같아. 자,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된 볼록 거울을 통해
계산대 직원의 시선이 매장 내에 두루 미칠 수 있는 구조도 고객을 안심시킵니다. 결국에는 뭐야? 이 고객을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지. 자신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어서 안심을 하는 거지.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어. 이런 거. 흥미로운 것은 그 밝은 불빛이 매장 밖으로도 뻗어나가 어두운 도시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편의점 빼놓고도 밝지 않나? 우리나라는?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어떤 편의점에서는 아이들과 여성의 112 점포라는 안내문이 창문에 붙어 있고 천장이나 간판 옆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사이렌을 울립니다. 근데 확실히 이러한 번호 보면 112가 훨씬 좋은 번호인 것 같아. 왜요? 가깝잖아. 아, 뭐니까? 그치. 하여튼 오늘 독일한테 엄청 깨졌으면 좋겠다. 아, 오늘이구나. 몇 시에 있는 거? 4대0 봅니다. 4대 0? 네, 아, 근데 쌤 일본 엄청 잘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위험에 처하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든 편의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서 말하자면 파출소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디자인이 차별화되어 있어. 밝아. 그래서 구매 욕구도 자극이 되고 고객들도 안전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저도 우리 딸한테 얘기하는데 뭔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냥 편의점 들어가라고. 그게 제일 안전해 따지면. 그 편의점은 버튼도 있잖아요. 누르려면 바로 누를 수 있어. 카운터에 있어. 진상이다. 편의점 조명이 환한 이유, 디자인의 효과. 오케이, 됐어. 다음 페이지, 다음 단락.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왜? 도시 스타일이야. 서로 무관심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귀촌에서 시골 내려가면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또 안 그런 데도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집에 온대. 뭐 나눠주러 오는 거 아니죠? 아니? 좀 심심해서? 안타깝다. 그 뭐 하면은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기한해가지고 시간. 도시인,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다. 주변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나는 벌써 별로거든. 적당히 확실히 거리감이 있어야 돼.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있다가 어서 오세요. 뭘 살 건데? 물어봐. 그러니까 뭘 살 건지 정하고 들어가야 돼. 뭘 살 건지 그냥 구경하러 가면은 어떻게 사람 귀찮게 한다고 거기 앉아있는 할머니한테 욕먹지. 그러나 편의점은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넬 뿐 어서 오세요죠. 손님이 말을 거니 전에는 입을 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게 매뉴얼이죠. 그 무관심의 배려가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살 물건 없는데도 편의점 가본 적 있어요? 그래? 왜 갔는데? 가서 살 게 있어요. 한 김에. 그래? 들어가면은 안 사면 못 나오고. 근데 이 글에 의하면 그냥 안 사고 나와도 괜찮아?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라는 점이 아닐까? 익명의 고객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은 단골이 생기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나 지금까지 계속 GS 갔는데 때마침 조금 가까워. 많이도 아니야. 한 20m 가까워. 거기에 편의점 생겼다고. 나 옛날 단골 편의점 갈 거야? 그렇진 않잖아요. 단골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서로 무관심합니다. 친밀한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도시인들의 인간관계에 맞게
편의점에서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인들의 인간관계 감각에 맞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편의점은 24시간 열어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곧 이제 최저시급 10,000원 될 것 같죠? 최저시급 오르면 뭐해? 나머지 다 오르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즉석식품점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인용 즉석식품점을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즉석식품점의 제일 대표는 어디예요? 음식집? 맥도날드 버거킹 햄버거 즉석식품이에요? 즉석식품이죠. 별로. 네.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거지. 예상해서 어긋나면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멈추는 것 같잖아요. 어떡하지? 네. 글쓴이는 햄버거 자꾸 뭐라 그러는데 들리게 얘기해 줄래? 생각해보면 예.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은 매우 세밀하게 짜여져 있고 그 편안한 의뢰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식품점에 내려댄다라고 합니다.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입니다. 이 깔끔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게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선 게 키오스크지. 사람 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알바생이 이제 그냥 그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사람들한테도 맞지.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석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이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편의점 모두 똑같아요. 표준화된 고객 접대 방식. 맥도날드의 고객 대응 방식 다 똑같아. 종업원들의 개성이 드러나지가 않아. 개성이 없는 거 너무 싫은데요. 고객은 어떻게? 익숙함을 느끼는 거지. 편안해. 즉석식품점의 접대 방식을 예를 들어서 편의점의 방식을 쉽게 이해해줍니다. 됐어. 주인과 고객 사이에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편의점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입수합니다. 나는 분명히 쟤랑 말 한마디 섞지 않았는데 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일부 편의점에서는 점원들을 물건값을 계산할 때마다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계산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 입력하지만 어느 누구도 신경 써서 잘 누르지는 않지. 아무거나 누르지. 그 정보는 곧바로 본사로 송출이 됩니다. 또 한 가지로 편의점에 붙어 있는 CCTV는 도난 방지가 아니라 연령대, 성별에 따라서 어느 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녹화된 장면은 주기적으로 본사에 보내져서 분석이 됩니다. 10대 남성들은 들어오자마자 원하는 거 골라서 짚고 나가고, 초등학생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몰려와서 떠들다가 한참 만에 500원짜리 젤리 하나 사서 나가고, 이런 거겠지. 녹화된 화면. 어느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 진열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손님들의 구매 행태를 기록합니다. 먼저 살 물건의 종류를 정한 뒤 선택하는지, 이것저것 살피는지, 유통기한 확인하는지, 한 번에 평균 몇 개 사는지 통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교하게 정보를 파악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입수하고 그 정보를 본사의 영업 전략에 활용합니다.
급성장해온 이면에는 이렇게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고객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라. 그러나 그러한 편의점의 성장이 편의점 주인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한때 대학 다니고 대학원생이었을 때 좋아. 편의점 하나 내서 계속 알바하고 돌렸으면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도 되니까 한 달에 한 200만 떨어지면은 뭐 용돈 벌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었는데 불가능하죠 이제는. 한때 편의점은 잘 나가는 사업 항목으로 한 달에 300 이상 수입이 넉넉히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는 사정이 완전 달라졌다. 어때? 돈 된다고 하면 달려들지. 조기 퇴직자, 부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본사에선 매출액을 부풀려 개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동인구가 하루에 2만 명이라 아닙니까? 이런 거지. 거짓말이죠.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이 들어서서 제살깎기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적자를 보는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되지. 안 돼. 위약금 엄청 내야 되거든. 본사가 가맹점과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계속하는 일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 어디지? 베스킨라빈스 같은 것도 되게 문제가 많잖아. SPC.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본사에서 뭐지? 인테리어 새로 하기로 하면 그 강제로 인테리어 새로 해야 돼. 본사가 가맹점과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저씨들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보잖아? 그러면 편의점주가 뭐뭐뭐뭐를 잘못하면 위약금이 얼마 이런 거는 되게 많은데 본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건 명확하지가 않거든. 수용할 수가 있냐고? 아, 이 계약서의 힘은 현대사회에서 어마어마해. 사인하면 끝이야. 그럼 됐어요? 하지 마시죠? 사업해요, 사업.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선량한 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아한다는 어딨어? 급기야 일부 점주들은 최근 계약 조건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본사의 편의대로 작성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연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에 대해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진짜 먹고 살라고 편의점 한다고 사인은 했지만 솔직히 이건 내용 너무한 거 아니냐 니들? 그거 고쳐달라고 얘기한 거죠.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약관에 대해 심사를 하여 몇몇 조항을 바로잡았지만 상당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정해서 여전히 본사 편 들어준 것이 가맹점 업주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상하지 않아? 동네에 치킨집이 너무 많아서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그 각각의 점주들은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사의 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그 압박은 계속 개별 가맹점에 전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좋은 줄만 알았더니 지나친 경쟁과 불공정 계약으로 주인들은 어렵습니다. 주인 못지않게 힘겨운 것이 아르바이트 점원들의 신세입니다. 비정규직, 가맹점에서 공통으로 제공되는 옷을 입고 진짜 옛날 얘기인가 보다. 시급 3,000원 정도에 그냥 이거지. 저임금. 왜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 앞에 식당에서 알바할 때 시급이 1,500원이었는데. 한 달에 얼마 벌어요? 그래? 그래도 꽤 벌었었는데 나는 많이 해서. 일단 그 밥집이라서 밥값이 안 들었지. 나 자취할 때 있었으니까. 네.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수하고 옮기는 일, 창고 정리하고 상품 진열하고, 가게 안팎을 청소하고, 인수인계 때마다 판매된 전체 물품과 계산된 총액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할 때 어디지? 물건 들어오는 시간에 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지. 그리고 내가 일할 알바의 그 편의점은 작을수록 좋아. 특히 밤을 꼬박 새우는 것이 너무 피곤한데 밤중에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면 난감하게 짝이 없다. 낮에도 가장 힘든 일은 까다로운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없는 물건 내놔라, 돈 없는데 봐달라, 슈퍼마켓보다 비싸다, 커피 타달라, 봉다리 그냥 주어라. 이것이 지극히 곤혹스럽다. 이러한 진상들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하나예요. 집에서 사랑받지 못해. 가정 내에서 존중받지 못해. 그래서 그런 거. 따라고. 아니 존중하지 못해. 어떡해.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편리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convenience는 함께 있음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 그러니까 라틴어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겠지.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움으로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친밀감을 느끼죠. 고독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좌, 무슨 뜻이야? 별자리처럼 위안을 줍니다. 늦은 밤 온라인을 배회하다가 출출한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어느 순간 인터넷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러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왜요? 아니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왜요? 왜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만큼은 안 될까? 어차피 탄수화물 먹어서 기분 좋은 거 뇌에서 반응이니까 뇌에서 조작하면 되잖아. 근데 다이어트 프로그램 어쨌든 영양은 들어와야 되니까 뭐 알약 같은 거 먹고. 배고픔을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쵸, 뇌가 느끼는 거지. 배부름도 뇌가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배가 꽉 차고 난 다음에 10분에서 15분 뒤에 뇌가 인지하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 내가 배부르다고 느끼면 이미 그거 내 뇌의 기본 용량 넘쳐 있는 상태야, 이미. 다이어트가 엄청 쉬워지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쓰는 방법인데 밥 먹다가 중간에 한번 일어나. 그리고 다시 앉으면 배부른 게 조금 빨리 느껴져. 왜요? 모르겠어, 나. 그렇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배고픈데 먹는 분이 있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영양을 주고. 그럼 이제 애플워치가 알려주겠지.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실제 식사를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런. 왜? 늦은 밤 온라인 배회하다 배 채우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 수많은 물품을 진열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읽는 것이 너무 고마워.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죠. 소비자들의 욕망은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됩니다. 아까 어떻게 했었지? CCTV로 살펴보고 삼김 뒤에 초소형 카메라 있다 그랬죠? 주인과 점원의 업무도 주어진 지침 속에서 기계적으로 영위됩니다. 일상의 편리함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지. 구멍가게와 슈퍼마켓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서 있는 편의점,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성을 드러냅니다.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편의점은 진짜 말 그대로 편리하지만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습관을 알뜰하게 빚어내는 거대한 시스템은 도시인의 미래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을까요? 차츰 편의점도 그냥 저기 응응스크르처럼 될 것 같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있지. 나는 그거 거기에서 하는 품목 자꾸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보거든. 편의점만큼은 아니고 술, 담배 같은 거는 못 팔기는 하겠지만 아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 거기 저 아줌마 다 있던데 막 배고파하는 애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무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어떻게 하나? 이거 나는 거기에 가게에서 파는 품목이 이제 좀 늘어나지 않을까?